일부러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. 사실은 소수점까지 다 알고 있어요. 제가 건물주였어요. 사실 누가 대기업하고 막 한 달에 6억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보겠어요. 안녕하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오늘 지금 어디 나와 있는 거예요? 저희는 지금 한강대로 앞에 트윈시티 남산이라는 건물에 와 있습니다. 오늘 여기 왜 오게 된 거예요? 이 건물 같은 경우는 이제 저의 마지막 직장인 KB 자산운용 부동산 운용팀에서 제가 맡았던 자산 중에 가장 저의 기억에 남는 자산이었기 때문에 이 자산을 이제 꼭 보여드리고 싶어서 나왔습니다. 이 건물을 다 관리하셨던 거예요? 엄밀히 말씀드리면 다는 아니고요. 이제 이게 두 동으로 돼 있어요. 대지 면적은 1,800평 정도 되고 전체 연면적은 한 27,000평 정도 되는데 제 기준으로 오른쪽에 있는 건물 같은 경우는 18층까지는 오피스고요. 그 다음에 그 위 19층부터 호텔이에요. 그리고 이쪽은 전체가 오피스텔 뭐 한 약 570세대 정도 되는데요. 원래 제가 맡았던 거는 이쪽 업무동 저층부 오피스하고 이쪽 오피스텔이었어요. 이거는 이제 저희 회사가 맡아서 운영을 하다가 다른 회사로 넘겨요. 그래서 실질적으로 저는 이 자산만 이 오피스동하고 이 저층부 리테일만 제가 맡았었습니다. 여기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고 하셨는데 어떤 이유로 기억에 남으시는 거예요? 외국계 펀드가 투자를 했던 물건이에요. 그런데 이 자산을 이 외국계 펀드가 선매입, 준공하기 전에 미리 산 거예요. 그래가지고 리모델링을 하고 밸류 애드를 하고 공실 100%인 상태에서 이제 공실을 채워나가야 되는 아주 난이도 높은 프로젝트였는데 제가 자원을 했어요. 같은 팀의 동료 담당 자산이었는데 제가 이 자산을 맡고 싶어가지고요. 살짝 불렀어요. 나랑 자산을 바꿀 수 있냐 물어봤어요. 아주 흔쾌히 즉석에서 바꿔주겠다고 했었어요. 그래서 그 오케이를 바탕으로 상사한테 말씀을 드렸죠. 첫 번째 이유는 그런 밸류 애드를 해보고 싶었고, 두 번째 이유는 투자자가 외국계였기 때문에 영어 쓸 기회가 좀 많을 것 같아가지고요. 이 자산을 맡게 됐었어요. 그럼 영어 실력이 많이 느셨나요? 뭐 는 것 같지는 않고요. 사실 제가 영어를 못하는 편은 아니에요. 대학교 들어가서 토익 공부 열심히 해갖고 카투사로 군복무를 마치고 끝나고는 미국 교환학생도 1년 다녀왔었어요. 두 학기 모두 1년 내내 5등상을 받았고요. 학점이 아주 좋았었어요. 제 생각인데 한 대학교만 미국에서 나온 사람 정도의 영어는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우선 이 건물 소개 좀만 더 할게요. 이게 대지 면적은 약 한 1,800평 정도 되고요. 연면적은 27,000평인데 이 오피스동하고 리테일은 11,400평 정도 됐었습니다. 진짜? 사실은 제가 정확한 면적을 기억을 하는데요. 일부러 정확하게 얘기 안 하는 거예요. 사실은 소수점까지 다 알고 있어요. 제가 건물주였어요. 뭐 진짜 건물주는 아니고요. 진짜 건물주보다 더 잘 알고 계셨던 거 아닌가요? 그렇죠. 여기서 그 당시에 대기업이 한 10개 층을 쓰는데 이거 임대차 계약 제가 직접 체결했거든요. 한 달 임관리비가 막 6억 막 이 정도 됐었어요. 와. 그거 제가 직접 도장 다 찍었어요. 공실을 채우시기 위해서 많은 일들을 하셨어야 될 것 같은데 그때 있었던 일들을 좀 소개해 주실 수 있을까요? 네, 당시에 이제 3개사를 임대 대행할 수 있는 회사로 이제 선정을 해가지고 매주 미팅을 했었어요. 초반에는 이제 공사 회의까지 같이 하고, 임대 회의, 투자자랑 회의 뭐 그런 거 계속하고, 그다음 관리회사랑 회의하고, 거의 막 반나절을 막 회의만 했었어요. 좀 작은 건물들 같은 경우에는 부동산에 이제 임대 광고를 하잖아요. 근데 이런 큰 규모의 같은 건물들은 임대 광고 같은 건 어떤 식으로 진행되나요? 좀 큰 회사들이 있어요. 국내 회사로 치면은 메이트 플러스, 젠스타, S1, 서브원 뭐 이런 회사들이 임대 대행을 하고요. 외국계는 뭐 CBRE, 세빌스, JLL 이런 대기업들만 그런 임대차를 대행하는 그런 회사들이 몇 개가 있어요. 그런 데에다가 의뢰를 합니다. 지금 1층에 보면 커피숍이랑 편의점이 있는데 경쟁이 엄청 치열했을 것 같아요. 왜냐하면 여기 호텔도 있고 업무동도 있고 유동인구가 워낙 많다 보니까 그런 경쟁이 실제로 많이 일어나나요? 제 기억에 여기서 가장 먼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게 아마 시유였을 거예요. 오피스텔, 주거 있죠. 그럼 이분들은 이제 저녁에 이용하시고 주말에 이용하시고 호텔 24시간 이용하시고 오피스 근무 시간에 이용을 하시니까 어떻게 보면 거의 24시간 풀가동되는 데잖아요. 네. 이 복합 공간에 모든 편의점들이 들어오고 싶어 했었어요. 3개의 편의점에 입찰을 해가지고 제일 높게 금액을 쓴 CU랑 계약을 체결을 하게 됩니다. 내는 임대료가 다른 데랑 완전히 달라요. 이걸 뭐 제가 정확하게 알려드릴 수는 없지만은 다른 데보다 더 많이 내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. 그 CU에 대해서 조금 덧붙이자면요. 다른 편의점을 못 넣게 하는 조건하고요. 담배권을 이 건물 내에 다른 곳은 못 갖게 하는 독점권을 받았습니다. CU 측에서 요구를 한 거예요? 모든 편의점이 다 요구합니다. 커피숍은 되게 여러 개가 있는데 네. 편의점 그런 게 좀 세나 보네요. 네, 커피숍은 저희도 여기에 1개 이상 들어올 거라고 당연히 예상을 했기 때문에요. 커피숍 같은 경우는 독점권을 당연히 못 주고요. 근데 편의점은 뭐 임대료를 충분히 많이 냈기 때문에 좋습니다. 좀 민감한 얘기일 수도 있는데 이게 옛날에 체결
체결한 계약이라 이제는 말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. 그리고 당시에 기억나는 게 그때 막 2016년, 17년 이때였는데요. 한참 테슬라가 들어온다 그래갖고 저는 여기 매장에 테슬라도 들어올 수 있을 거라고 막 되게 막 들떠 있었어요. 아, 그럼 테슬라가 들어오면 밸류 애드 면에서 훨씬 더 이득인가요? 그렇죠, 그렇죠. 근데 아무래도 테슬라는 뭐 좀 더 핫한 뭐 도산대로나 강남 이런 쪽으로 이제 1순위가 아니었을까 싶습니다. 또 이 건물의 장점이 서울역에서 내려가지고 비 한 방울 안 맞고 지하 통로로 해서 오실 수가 있어요. 주변에 이제 높은 건물들이 없다 보니까요, 뷰도 상당히 좋고요. 그리고 아무래도 이제 서울역이 있으니까 지방 출장 많으신 회사들 그런 데들이 사용하기 참 좋죠. 그리고 서울역이 도심 대비 임대료가 훨씬 저렴합니다. 근데 이 건물이 살짝 아쉬운 거 뭐냐면요, 이게 지대가 요렇게 높아요. 그러다 보니까는 여기서 봤을 때 2층이 저쪽에서는 1층이거든요. 아, 입구가 2개예요. 그러면 어떤 일이 생기냐면요, 입구가 2개니까 관리해야 되는 인력이 2배가 늘어나는 거예요. 똑같이 연면적 27,000평의 건물보다는 보안 인력이 조금 더 많이 들어가는 거죠. 지금 이 건물 아직도 KB에서 운영하고 있는 거예요? 이 건물은 약 2021년경에 KB가 신한 리츠한테 매각을 했습니다. 얼마에 매각을 한 거예요? 업무동하고 리테일만 거래를 했는데 대략 2천억 중반이라고 보시면 됩니다. 아, 그러면 수익률이 굉장한가요? 수익률은 굉장하죠. 아무래도 시장 어렵고 이 서울역에 공실 되게 많았었거든요. 그리고 저희가 그때 임대를 채울 때요, 여러 개 층을 쓰는 임차인들은 위에서부터 채워 넣고요, 한 개 층만 쓰는 임차인들은 밑에서부터 채워 올렸어요. 아마 한 4층까지인가 채웠을 땐가? 그래도 이게 전용 면적이 크다고요. 그러니까는 이거를 쪼개서 쓰고 싶어하는 임차인들이 있었어요. 이게 임차인들이 많아지면은 좀 아무래도 관리하기가 번거롭잖아요. 그래서 처음에는 이제 안 받다가 임차인들 수요가 너무 많았어요.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한 개 층을 이제 쪼개드렸었어요. 그러면 대표님 많은 임대차 계약을 하셨을 것 같은데, 네. 가장 기억에 남는 뭐 회사나 어떤 임대차 계약이 있을까요? 재미있었던 일이 한 뭐 있었는데요. 그 임차인 쪽에서 이 건물의 풍수지리가 어떠냐고 물어보시더라고요. 그래가지고 저희가 수소문을 해가지고 업체를 찾았어요. 큰 비용이 드는 건 아니고 관리회사에 의뢰를 해도 되는데, 저도 궁금해가지고 같이 가가지고 설명 듣고 보고서를 15장, 20장짜리를 만들어 주시더라고요. 그래서 그 보고서를 받아가지고 비용 지급하고 저희 임대대행사한테 전달을 했었어요. 그래서 임대차 계약을 잘 체결을 했었던 그런 재미난 일이 있었습니다. 저 황소 같은 경우도 당시에 풍수지리적으로 이제 좋게 하려면은 황소가 있어야 된다고 막 그런 컨설팅도 받았다고 하더라고요. 임차인 중에는 가장 규모가 큰 회사는 어떤 회사가 있었을까요? CJ입니다. 삼성물산도 대표이사님 막 오셨었고요. 아까 로비에서 보니까 조선소 같은 외국계 기업도 있는. 머스크라고요. 네. 그 세계 최대 그 덴마크 해운 회사예요. 덴마크 기업은 어떤 식으로 계약을 하나요? 보통 우리나라랑 조금 다를 것 같은데. 로마에서는 뭐 로마법을 따르나 뭐 그런 말 있잖아요. 여기 오면은 저희 룰을 따르고요, 영문 계약서 안 써줍니다. 국문으로 작성. 예. 이 프로젝트에서만 했던 경험들이 지금 대표님께서 하고 계신 사업에서 엄청 큰 도움이 되실 것 같아요. 엄청 많이 도움이 되죠. 그 부분이 좀 도움이 많이 되나요? 그러니까 사실 누가 대기업하고 막 한 달에 6억짜리 임대차 계약을 체결을 해보겠어요. 뿐만 아니라 전문 이 밸류에드만 하는 그런 외국계 펀드한테 정통으로 배운 거죠. 진짜 그때 제가 정말 놀랬던 게, 여기 2층의 반을 임대를 할 수 있는 공간을 날려버리고 임차인들 휴게 공간을 만들어버려요. 그래서 트윈시티 남산 딱 하면은 포인트가 뭐였냐면요, 거기 테넌트 라운지 굉장히 크게 잘 꾸며놓은데 딱 이게 사람들한테 각인이 박혀버린 거예요. 그게 되게 강력한 컨셉이었던 거죠. 큰 규모의 임차 계약을 하셨을 때는 어느 정도 뭔가 보고서나 서류들이 더 복잡할 것 같은데, 이런 게 지금 하시는 사업에서 좀 도입을 해서 사용하고 계시는 거예요? 그렇죠. 완전히 그 딱 엑셀로 주요 텀들을 쫙 세로로 쓰는 거예요. 임차인, 면적, 사용 용도, 보증금, 임대료 등등등등 쫙 적은 다음에 초안 한번 절로 쫙 가요. 그 다음에 그쪽에서 피드백 와요. 그럼 변경 내용만 쫙 이렇게 표시해요. 그렇게 이제 몇 번 왔다 갔다가 조건 딱 픽스되면 저희 임대차 계약서 양측에다가 딱 집어넣어요. 당시에 저희가 갖고 있는 부동산이 6조였거든요. 저한테는 굉장히 의미 있는 자산이지만 저희 팀 전체에서는 굉장히 작은 자산이었거든요. 제 담당 자산이었는데 하루 임대료가 5천만 원이었던 자산도 있었거든요. 와. 어떻게 보면은 연기금, 외국계 투자자, 그리고 PM사, 관리회사들한테 정통 부동산 투자와 관리를 배웠던
배웠던 거죠. 벌써 지은 지 9년이 다 돼가는데 로비나 화장실이나 이런 것들 상태도 좋고 자재도 이렇게 좋은 걸 썼다 보니까는 되게 깔끔하거든요.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아, 좋은 임차인들이 들어오고 그럼 자산 가치가 딱 올라가는구나 배웠고요. 트윈시티 남산이라는 이 네이밍도 폰트 하나하나 제대로 돈 써서 다 만든 거예요. 그래서 아, 이게 전문가한테 일을 맡기면은 이런 결과가 나오는구나, 이런 것도 많이 깨달았어요. 그래서 저는 전문가한테 돈 쓰는 거를 되게 아까워하지 않거든요. 또 인상 깊었던 게 이렇게 펀드의 그 임원분하고 인테리어 회사에서 그 자재 하나하나 고르는데 거의 밤샜던 기억이 있어요. 자재 어떤 게 나아요? 막 찍고 네이밍 할 때도 막 쫙 바닥에 깔아놓고 막 고르고 했었던 기억이 아직도 납니다. 그게 제가 지금 막 건물 리모델링하고 건물 짓고 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도움이 되죠. 대표님께 오는 고객들도 되게 엄청 편하게 다 원스톱으로 할 수 있겠네. 그쵸. 아무래도 예. 제가 다른 건축가 출신에 저도 직접 해봤고, 그리고 사실 이렇게 큰 건물을 취득해서 밸류 애드해서 팔아보고 한 사람은 대한민국에 사실 그렇게 많지 않잖아요. 부동산 펀드 매니저 숫자 다 합쳐봤자 사실 대한민국에 몇 명 안 돼요. 변호사, 회계사, 의사만큼도 안 돼요. 특수한 기술직인 거죠. 오늘은 제가 이제 마지막 직장 그 KB 자산운용 부동산 운용팀에서 이제 부동산 펀드 매니저로서 제가 했던 프로젝트를 보여드렸는데요. 저도 이제 이 프로젝트 통해서 진짜 많이 배웠어요. 지금 되게 잘 써먹고 있고요. 제 주변에 건물주들 이제 많이 만나는데 아무리 그분들이 큰 건물 갖고 있어도 연면적이 2,500평 넘는 분은 제 주변에는 없는 것 같아요. 근데 얘는 지금 11,000평이잖아요. 5만 가지 상상치 못한, 제가 여기서 다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이슈들이 많거든요. 그래서 그런 거 통해서 하나하나 가져나갔던 것 같아요. 그리고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은 제가 뭐 양평동에 이레빌딩도 있고, 합정역에 세아타워, 청담동에도 오피스 하나, 뭐 리테일 하나, 대치동에도 하나 있고, 다 제가 맡았던 자산만 이야기하는 거예요. 많은 자산들이 있으니까요. 기회가 되면은 또 다른 제가 맡았던 자산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네, 이상 시네케라 민경남이었습니다.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.